자, 돈워리 수요 상담소 김수용 전문가와 정세윤 전문가 함께하는 날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사연을 해결해주는 수사반장 김수용입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가정경제 고민을 싹 다 해결해드리는 수요상담소장 정세윤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에 우리 김수용 전문가님께, 그러니까 우리 수사반장님께 질문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0725님께서요.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최근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지인이 제가 가입한 보험들이 별로니까 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무조건 좋아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보험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진짜 별론가 싶어서 해지를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납입하면 끝나는 보험도 있는데 이걸 지금 해지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김수용 전문가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기 내서 도움 청해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 0725님의 사연을 좀 들어보면 어떤 상품이든 해지를 하고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가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고민되잖아요. 이런 분들 많으신가요? 네, 이런 경우는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인데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험은 이거 해지하면 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해지해야 되나 아마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 이게 돈키호테 방송을 듣다 지금 상담 신청을 주신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이제 증권을 좀 받아서 점검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점검을 해본 결과 해당 보험은 유지를 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해지하시기 전에 일단은 두 분이 먼저 확인을 하신 게 참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유리한 이유, 유지를 하는 게 더 유리한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청취자님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 종신보험이 이 안에 암진단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납입기간이 20년 납인데 벌써 17년 이상 납입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3년만 더 내면 납입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 특약으로 포함된 암진단금을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유사암으로 분류하고 있는 갑상선암을 그 당시 일반암으로 보장을 할 때 가입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다르죠. 일반암으로 보장할 때와 유사암으로 보장할 때.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처음 듣는 동키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요즘은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구분해서 보통 일반암 진단금의 10%에서 20%만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1,000만 원 가입했으면 갑상선암은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가입하셨을 때 이 보험은 이걸 100% 지급할 때 가입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상선암이어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몇 천만 원의 진단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좋았던 보험을 가입하기 힘드니까 이 보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실 게 이 보험이 17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니까 되게 청취자님이 오래전에. 그럼요. 지금보다 17살이나 훨씬 더 어린 나이에 가입한 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훨씬 더 싸고 또 아프지 않으실 때 병력 없을 때 가입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젊을 때 가입을 한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지를 하기 전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고려해볼 사항이 많다. 나이가 어릴수록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건강할 때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과 내가 어느 정도 아프고 나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다르다라는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이 현재 유지 중인 종신보험은 이제 사망보장이 주 목적인 보험이긴 한데 네. 이 사망보장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면 주계약인 사망보장만 최소로 이거 감액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거기 들어가 있는 암이나 수술, 입원, 재보장 등은 모두 17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라 지금 40대 나이보다는 훨씬 저렴한 20대 가입한 보험이잖아요. 훨씬 어린 나이로 가입한 보험이니까 보험료도 거의 다 납입을 하셨고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 보험을 무작정 해지하시고 지금 다시 40대 나이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서 20년을 납입하기 시작하신다? 좀 아쉬울 수 있죠. 특히나 당시에 암이나 수술 등 보장이 좋을 때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더더욱 해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방금 전에 두 분이 최소로 감액을 하면 되죠. 주계약인 사망보장만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감액을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감액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액수를 줄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명보험의 주계약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암만 필요해 하다고 주계약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계약을 최소로 감액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망보장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최소로 뭐 2천 이렇게 줄인 다음에 나머지 위주로 보험료 줄여서 갖고 가는 방법인 거죠. 그럼 나는 사망보험금을 500만 원만 할래요. 가능한 거예요? 최소가 1,000이나 2,000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험사가 좀 다르긴 한데 요즘은 대부분 한 2,000 정도가 최소 금액일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알아봐야겠지만 어쨌든 최소로 가능한 금액을 알아보고 그것만큼으로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렇죠. 그다음 나머지를 이제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 그것만으로도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어요.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3년만 납입을 하면 끝인데 지금 당장 부담된다고 이거를 해지했다.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잘못 가입한 보험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게 장점도 많은 보험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납입을 80% 이상 거의 다 납입한 상태인데 이런 보험은 꼭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도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꼭 해지해야 할 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계속 보험료만 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더 납입을 하면 그래도 덜 손해보지 않을까, 손해를 좀 줄이지 않을까 하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장성 보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손해를 키우고 있는 거고요. 잘못 가입한 보험은 잘못 가입한 걸 알았을 때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못 가입한 걸 알았을 때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 그 정리의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정리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아,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이게 손해를 키우는 거다. 단지 정리라는 게 꼭 이렇게 확 다 정리해버리는, 해지해버리고 그냥 싹 정리하고 다시 가입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정도는 우리가 하는 것과 정리 정도는 전문가가 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죠. 보험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습관 이게 참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주셨는데요. 3497님의 질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험이 실비보험밖에 없어서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종합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 35세 여성 기준으로 10년 갱신형의 경우는 6만 5천 원 정도, 비갱신형의 경우는 20년 납으로 100세 만기 기준 월 1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둘 다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근데 보험료가 고정지출 항목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서 부담이 될까 봐 좀 염려스럽긴 해요. 갱신형은 노후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고 나머지 차액을 다른 데다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질문이죠.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갱신형 했다가 나중에 조금 내가 여유가 되면 그때 비갱신 가입해야지 이러신 분이 있는데 갱신형 보험의 장점은 처음에 가입할 때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겠죠. 그렇죠. 비갱신형은 질문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갱신형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보험료를 처음부터 쭉 내는 거죠. 그럼에도 사회초년생이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30대라면은 처음에 갱신형 대비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신에 차서. 그럼 3497님께서 말씀을 하신 지금은 보험료를 갱신형으로 최소로 가입을 했다. 나중에 여력이 되면 비갱신형으로 새로 가입하는 그 플랜은 아니다. 오답이다라는 건가요?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지만 저희가 숫자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현재 6만 5천 원인 보험을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납입을 한다고 하면 총납입 보험료가 5,070만 원 정도 됩니다. 반대로 비갱신형을 14만 원으로 20년 납입을 하면 3,360만 원. 이게 총 납입 보험료죠. 그러니까 총납입 보험료로 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요. 갱신형이 거의 1,700만 원 정도를 더 납입하는 결과고 여기에 중요한 건 10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걸 포함하지 않은 결과잖아요. 10년 나이가 변동될 때마다 갱신 시점의 보험료 인상을 감안하면 갱신형이 최소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납입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오해하실까 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70대 이상 어르신분들 보면은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종종 있으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20년 갱신 혹은 30년 갱신을 갱신 주기로 잡고 이걸 갱신을 길게 잡고서 갱신을 안 하시면 되거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60대 이하라면 반드시 20년
100세 만기 혹은 9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료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갱신형 보험은 지금 싼 것 같지만 5만 원짜리 갱신형 보험이 조금 지나면 8만 원, 조금 더 지나면 12만 원. 은퇴 후에 소득은 없는데 이거 한 20만 원까지 올라버린다면 그때는 감당하기 어렵죠. 네.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입니다. 매달 내는 돈이 적은 게 나는 그래도 더 좋아요 생각하시는 분들, 갱신형은요 100세 만기란 100세까지 계속 내야 되고요. 비갱신형은 딱 20년 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세윤 전문가 짚어주신 것처럼 총 납입 보험료는 갱신되는 걸 따지지 않더라도 거의 1,700만 원, 2천만 원가량의 차이가 나는데, 방금 김수용 전문가 짚어주신 것처럼 갱신되는 금액까지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비갱신형 보험보다도 훨씬 더 매달 내는 금액이 비싸진다. 그럼 그때 가서 보험 없이 지내든 아니면 비갱신형을 그때 가서 또 가입하든, 근데 그땐 또 비갱신형이 더 비싸지겠죠, 지금보다도. 네. 어쨌든 효율적으로 따지자면 비갱신형이 훨씬 좋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 70대 어르신들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효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네. 다만 70대 어르신들이 갱신형 보험 가입하실 때 유의점이 있어요. 반드시 20년 혹은 뭐 30년 이렇게 길게 보장을 받으시는 게 효율적이지,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 이렇게 가입을 하면 갱신되는 시점마다 인상폭을 또 어르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반드시 20년 이상으로 갱신 주기를 설정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걸 보험사도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70대 어르신이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20년 갱신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좀 비싸지 않을까요? 3년 갱신, 5년 갱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싸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실제로 20년 갱신으로 갱신 주기가 길어지면 갱신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비갱신형이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3년 갱신, 5년 갱신보다는 20년 갱신 주기가 주기가 긴 게 더 보험료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일반 비갱신형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보험료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료 면에서 생각했을 때도, 그리고 또 갱신 주기를 길게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장단점 확인해 봤고요. 어떤 때 갱신형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비갱신형 보험이 어떨 때 유리한지 이런 것들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 뭐 이럴 때 보면 보험부터 정리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럴 때의 정리 현명한 판단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리 정돈이 무조건 해지를 하고 나한테 필요한 돈을 보험에서 다 찾아 쓰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낸 돈들이 너무나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에 부족한 어떤 돈들을 보험을 통해서 찾아보겠다.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해지를 통해서 찾지는 마셔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정리정돈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현명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분들이 직접 상담을 한 사연,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사연들이에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셨는지 이분의 고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보험을 몇 개 좀 가입해서 유지 중인데, 담당하시는 설계사분이 평소에 좀 워낙 잘 알던 분이고요. 심지어 또 저희 가족력까지 알 정도로 친해서요.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믿고 보험을 가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한 설계사분이 최근에 이제 보험회사에 다니다가 힘들다고 그만두셨어요. 뭐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근데 이분이 그만두고 계약을 이관받았다고 새로운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꾸 이제 보험을 다시 봐주겠다, 뭐 인사차 들리겠다 해서 내키지는 않았습니다만 만났는데, 이 새 담당자가 와서 제 보험을 설명해 주면서 이런저런 게 부족하다고 새로운 보험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나름 잘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 건지 보험료도 꽤 내고 있었는데 마음이 영 좀 찜찜하네요. 이제 좀 친한 지인도 보험 일을 그만둬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고민하다가요, 방송 듣고 좀 상담을 요청해 봅니다. 새로운 담당자가 보험 점검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새 보험을 추천해 주셨다. 뭐 이런 사연인데, 아무래도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좀 고민되고 망설이실 수밖에 없겠죠. 두 분 전문가님을 만나서 어떤 솔루션을 들으셨을까? 일단 여러분도
궁금해하시면서 4부로 건너갑니다. 자, 앞서 3부에서는요. 저희가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아는 지인에게 오랜 기간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를 하던 50대 맞벌이 부부셨고요. 저희 동기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지인이 보험 가입을 권유해서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인이 관리해주고 있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최근에 지인이 보험 일을 그만두시면서 새로운 담당자가 이 보험을 점검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연락해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게 조금 옛날 거라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새로운 보험을 추천을 드릴게요 하면서 자꾸만 새로운 것들을 추천을 주시는데 뭔가 새로운 거를 가입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찜찜합니다. 이게 괜찮은 걸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어때요? 흔한가요? 정세윤 전문가님. 네, 기존 설계사가 일을 그만두면 그 보험 계약을 다른 사람이 이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연자분도 그 보험회사에 가입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새 담당자가 인사차 들른다고 하니까 당연히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네. 새 담당자가 자꾸 새로운 보험을 추천해서 좀 마음이 찜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나 뵀는데요. 우선 보험료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부부 두 분이 한 달에 77만 원 정도, 거의 80만 원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한테 뭔가 새롭게 든 것도 아닌데 기존에 들고 있던 것도 많았네요. 두 분이 합쳐서 77만 원. 기존에 보험을 관리해 주시던 설계사분이 뭐 집안의 대소사도 알고 계실 정도로 워낙 친했다.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언뜻 생각했을 때는 두 분한테 유리한 것만 추천해 주시지 않았을까? 문제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랬다면 서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끝났겠지만 이게 저희가 살펴본 결과 그거는 아니었던 거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가입한 보험료가 사연자분이 42만 원, 네. 그리고 아내분이 35만 원 정도거든요. 우선 사연자분의 경우 향후 내 의료비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한 달에 한 40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이 사연자분의 가족력이 있는데 뇌혈관 쪽으로 가족력이 있는데 네. 이 뇌혈관 가족력이라고는 뇌혈관 진단을 받는다면 나중에 보험 보장으로 받는 게 이거 딸랑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계산해 보면 1년치 보험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가족력? 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친한 사이라서 예를 들어서 가족력으로 이런 혈관 질환이 있다. 그러면 그쪽은 좀 빵빵하게 들어두는 게 좋아.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덜 들어두더라도 그쪽을 조금 더 단단하게 들어두자. 이렇게 해두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보다도 좀 허술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네요. 그죠? 정세윤 전문가님? 맞아요. 거의 이 낼 돈에 비해서 보장받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이걸 내는 동안에 보험료도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게 그동안 사연자분이 저희 방송 열심히 들으셔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뇌혈관, 뭐 뇌졸중, 뇌출혈 이런 얘기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뇌혈관 진단비가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고 뇌출혈이라고 써 있으면 보장이 매우 협소하다. 이건 뭐 이미 본인이 잘 알고 계셨어요. 가져오신 증권에도 메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더 잘 기억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에는 여기저기에 뇌출혈 이렇게 써져 있는 글씨가 다 보이고 그걸 지금까지도 모르셨대요. 이번에 불안하셨겠네요. 이번에 보고. 네, 이번에 상담받으면서 다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예 보험증권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사연자분은 얼마나 더 황당하셨겠어요. 심지어 지인이셨던 설계사분이 사연자님 아버님이 뇌경색 진단받고 병상에 계실 때도 병문안까지 왔었다는데요. 지금도 그 지인분이 왜 이렇게 가입을 해놨는지 모르겠다고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서운해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인에게 가입했어요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의심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인에게 가입을 했든 아들한테 가입을 했든 내가 가입을 했든 여러분 증권 한 번 더 보세요. 내 가입 증권을 확인하시고 내가 어떤 걸 가입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알아서 했겠지. 알아서 가입했겠지 하고 평생 동안 몇 천만 원, 몇 억 내시는 게 말이 됩니까?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죠.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자, 그럼 아내분의 보험은 어땠습니까? 네, 지금 아내분은 한 달 보험료로 3건에 35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그중에 한 건이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다고 생각을 한 보험이 있었는데 네. 이 아내분도 좀 안타깝지만 친정 어머니께서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은 치매도 보장이 된다고 해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치매 보험을 가입할 때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죠.
그냥 치매 진단 받으면 이거 다 보장해 주겠지. 뭐 진단자금 받고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치매는 계속 못 알아보는 경우보다는 처음에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이런 경증 치매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치매보험이라고 해서 가입한 보험을 보면은 이런 보장들을 받기 위해서는 중증 치매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증 치매인 경우에 보장을 해주겠다. 중증 치매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편이죠. 치매보험이라고 가입은 했지만 보험에 중증 치매라고 적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벼운 초기 치매가 아니라 중증.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참 치매가 진행이 되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치매라는 진단을 받기가 쉽지는 않죠. 중증 치매라는 건 CDR 척도가 3점 이상이어야 받는 정도인데요. 앞에 중증이라고 붙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단순히 치매면 무조건 보험금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보험에 경증, 경도가 적혀 있는지 아니면 중증 치매라고 적혀 있는지 경도라고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아내분 보험에는 지금 중증 치매인 경우에만 보호장을 받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은 치매의 어떤 증상이 보이면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시작하고요. 그렇죠. 약을 드십니다. 그리고 네. 치매 약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치료약은 아니지만 늦춥니다. 그죠? 치매의 이런 진행 정도를 늦춰서 경증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증으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가 경증에서 부모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낫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지연시킬 수 있도록. 근데 중증까지 가야지 치매 진단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보험료도 저렴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힘들겠다,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아내분 보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요즘에는 이제 경증 치매부터 보장해주는 치매 보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증 진단비도 한 최소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다시 바꿔서 가입을 하시거나 이 비용으로 차라리 저축을 하시는 걸 그렇죠. 권해드리거든요. 네. 치매보험이 요즘에 많이 판매되는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또 치매를 진단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몇 천만 원 진단자금 받고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 이상 지급해 준다고 해서 이게 본인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보다는 애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담될까 봐 그렇죠. 네. 쌈짓돈 아껴가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건데요. 아까 정세윤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치매보험이 CDR 척도 3점 이상의 중증 치매일 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CDR 척도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DR 척도는 의사의 기억력과 인지력에서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1점부터 5점이 있는데 내가 치매 진단 알츠하이머나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1점 그리고 3점 이상 돼야지 이제 중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증권 보면은 나는 경증 치매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증권 자세히 보시면 경증 치매 즉 CDR 척도 1점부터 지급되는 경증 치매 보험금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소액이 대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부담될까 봐 자녀들이 나를 돌볼 때 부담이 될까 봐 진단금도 몇 천만 원 받고 또 생활비도 100만 원 남짓 매달 준다라고 해서 치매보험 쌈짓돈으로 가입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정작 치매 진단됐을 때 몇백만 원 지급받고 그 뒤로 주는 게 없다. 생활비는 당연히 안 주는 거죠. 경증 치매일 때. 허탈하죠. 암보험, 뭐 2대 진단금 보험, 치매보험 어떤 보험이든지 간에 보장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두고 납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암보험 가지고 있어. 가 끝이 아니고요. 그래서 암보험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를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암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암에 걸린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암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중에 어떤 암은 보장이 되고요. 어떤 암은 조금만 주고요. 어떤 암은 아예 보장을 안 해줘요. 그리고요. 암보험 가지고 있으면 암에 걸렸을 때 수술하면 다 주나? 이것도 아니에요. 진단금은 안 주고 수술비만 주는 것도 있고요. 수술비는 아예 안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종류, 그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의 종류 다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확히 모르시겠다.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문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보험 어떻게 정리정돈을 좀 해주셨습니까? 네, 두 분 다 100% 실비일 때 가입한 종합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건수가 2건씩인데 보험료가 비쌌던 통합보험과 종신보험은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남편분은 아버님이 뇌졸중 그리고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신데 고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두 가지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력을 고려해서 뇌혈관 질환 쪽으로 더 신경을 써서 보강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가입하고
하고 계신 게 뇌출혈 진단금,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뇌혈관 진단비와 심혈관 진단비로 바꿔서 가입하시면 해결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암 진단금은 비갱신형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분은 치매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많으셔서 요양병원 입원 시에 하루 5만 원씩 지급되는 간병보험으로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기존 보험료는 부부 합쳐서 77만 원이었는데요. 3대 진단비, 간병보장까지 다 넣어서 49만 원대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보장의 범위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네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네. 놓칠 뻔한 보장들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셨고 두 분이 이 보험을 왜 가입하신 거예요? 라고 여쭤보고 이 보험에 가입하실 때 어떤 것 때문에 가입을 하셨는지를 여쭤봐서 그렇다면 이게 맞는 건데 이걸로 잘못 드셨다. 혹은 그러면 이거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게 돈키호테 전문가들의 보장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내 울타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견고하지 않다. 내 노후에 뭔가 의료에 대한 보장이 구멍이 많이 뚫릴 것 같다. 내가 어딘가 아팠을 때 큰 돈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들, 불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도움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릴 수 있고요. 무료로 점검 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왜 이렇게 청취자 혼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험은요, 내가 직접 청구를 해야지 보험금을 줍니다. 안 하면 안 줘요. 알아서 줄 거 있다고 막 연락해서 이거 받으셔야 되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라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내가 뭐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험을 유지만 하면서 매달 보험료를 100만 원 가까이 막 내세요. 그러면서 그냥 갖고 계십니다. 총 금액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 뭐 억이 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중복 보장도 안 되는데 그냥 중복으로 가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자는 거죠. 정리정돈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유를 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일하며 사느라 바쁘지만 그 이후 진짜 내 인생의 은퇴 이후도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좀 즐기면서도 살고 내 삶의 여유를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치매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치매 진단금만 받는 보험이 있어요. 간병비 보험도 좀 들고 싶은데요. 엄마가 52년생이시고요. 올해 72세이십니다. 지금 연세에 간병비 보험 가입이 될까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라는 얘기 주셨네요.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뭐 정확한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저희 컨설팅을 해봐야겠지만 대부분 보험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75세까지 지금 가입이 되는 간병보험들이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간병보험을 가입하실 때 대부분 이제 내가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쓰면은 얼마 받는 거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간병보험의 포맷이 입원을 했을 때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루에 15만 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입원해도 간병인을 못 쓰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병원들이요. 그럼 거기서는 7만 원 하루에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간병보험의 포인트는 요양병원에 있을 때 하루에 얼마를 받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최대 2만 원이었는데 요즘엔 몇몇 보험사들이 최대 5만 원 하루에 5만 원까지 지급받는 그런 형태의 보험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간병보험을 이제 하는데 간병인을 요즘에 입원 잘 오래 안 하잖아요. 물론 상해로 뭐 크게 입원을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15만 원씩 받는 거는 사실 얼마나 받을까요? 간병인은 얼마나 쓸까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웬만하면 입원을 길게 안 시키니까요. 하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치매나 이런 걸로 요양병원 입원하시게 되면은 뭐 몇 년씩 계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양병원비를 간병비를 얼마 받느냐. 그래서 꼭 5만 원을 주는 이런 상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도 이제 간병인이 필요할 텐데 금액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도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요양병원이면은 만약에 5만 원 하루에 5만 원씩이면 한 달 있으시면 1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간병비는 그래도 똑같이 나갈 맞습니다. 텐데. 예.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런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요양병원의 간병비가 요즘에 올랐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을 주는 대로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해 주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주시는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또 질문도 한번 해결을 해봐 드렸고요. 오늘의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보험은 해지하면 무조건 고객이 손해입니다. 잘못된 보험은 한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이 보험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이거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험 점검을 통해서 꼭 유지해야 하는 보험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둘째. 친한 지인이 권한 거니까 잘 해줬겠지 하고 증권조차 확인 안 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물론 잘 해주셨으면 서로 좋겠지만 내용도 모르고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 빠져나가는 것만 보시잖아요. 중복된 건 없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돈워리 수요상담소 사이 너무나 좋은 김수영 전문가, 정세윤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